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상윤, 은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4명은 모두 K-팝 아이돌판에 발을 담가본 경험이 있는 콘텐츠 중독자들이잖아요. 그럼 맞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자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랑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성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좋아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 이름을 널리 알렸던 스타에서 성범죄자로 추락한 정준영 씨의 오랜 팬이 제작했죠.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사생활로 인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를 놓지 못하면서도 놓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과정이 매우 이해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감정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를 잘 드러나게 해준 것 같아요. 여과 없는 인터뷰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저도 구오빠들 있는 입장으로서 놓아주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좋아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다큐에서 진정한 성덕, 즉 성공한 덕후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한 사람을 실물로 영접하면 그게 성덕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만 했었는데 다큐를 만든 감독의 입장을 고려를 해본다면 성공의 기준이 무척이나 상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보고 다들 어떠셨어요?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저는 저의 지난 사랑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영화 이거 이제 저희가 대본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중에 네. 심각한 병크를 터뜨린 남자가 없었는데 이제 생겼죠? 네, 생겨버렸어요. 그 사이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기도 하고 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좀 무슨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알겠다 싶긴 해요. 지금은.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의 덕질 일대기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사랑했던 남자들? 내가 네.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네, 저는 수많은 아이돌, 배우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뭐랄까 마약 탐지견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마탐견. 네, 구오빠들이 정말 많은 사고를 쳤었어요. 많은 사고. 네, 제가 여기서 약간 대놓고 실명을 밝히기는 좀 뭐해서 그들이 친 사고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일 처음 좋아했던 사람은 종교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종교요? 박보검. 박보검이에요? 아니 뭐 있었다는. 네. 종교 관련 이슈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좋아했던 아이돌은 성범죄 연로가 되었었고 푸지 나왔던 애. 네. 다 맞추시는데 이게 네. 의미가 있나요? 그러고 뭐 미성년자일 때 술집에 방문했다거나 우주선 거기. 네,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잡았던 사람은 학교 폭력 이슈가 터지거나 다 너무 누군가를 많다. 떠오른다. 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 폭력 이슈 이후로는 네. 그 이후로는 딱히 아이돌을 깊게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어머. 상처받은 어린 양. 아이고. 네. 사랑받기 무서운 한 사람. 사랑이 무서워. 사랑을 주기 무서운. 네, 그랬습니다. 네. 다음 뭐 소영 씨는요? 혹시 있나요? 저는 막 엄청 많이 갈아타기보다는 좀 한 아이돌을 오래 정착. 좋아했는데 네. 정착. 한 8년 이상은 좋아했거든요. 와, who's that?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퇴했으니까 어. 얘기를 하자면 전 B2B를 되게 오래 아. 좋아했어요. 아하.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병크맨이 한 명 있었는데 아, 마약을 아이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마약을 하면 눈이 되게 탁해진다 뭐 이런 썰이 있었는데 저는 덕질을 하는 내내 얘가 정말 눈이 초록초록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거의 반 이상을 얘는 계속 마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올라갈 때만 눈에 좀 힘을 빡 주지 않았을까요? 걔는 늘 빡 줬었어요. 렌즈를 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인공 눈물을 맨날 넣은 거 아닐까요? 그냥 그 5, 6년을 마약을 하면서 네. 들키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신기하네요.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뭐 길빵이라던가 길빵 쉿 혹시 이 정도면 애교네. 네. 또 애교를 하나 하자면 저도 배우를 좋아했는데 제가 좀 얼굴을 좀 안 보는 편이긴 해서 오. 그러면 안 양다리 돼요. 논란 및 그린워싱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양다리? 양다리의 그린워싱? 그 류우붓 씨라고. 그린워싱 하니까 뭔지 알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극곰. 그쵸 북극곰. 최근에는 약간 자잘구레하게
약간 아이돌 팬 기싸움 혹은 뭐 팬싸 논란 뭐 이런. 바로 누가 누군지 아는 게. 그 사람 많은 그룹. 네. 그 묵묵 부답하신 분. 네, 약간 키읔키읔 네. 그런. 키읔키읔. 아이고. 아이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달콤한 그분 있으시죠? 누구요? 아. 네, 저는 그분이 들어가 있는 슈가러쉬 라이드. 킥보드. 네네네 아. 그룹을 좋아했는데요. 네. 중- 애궁. 보라해. 중2 때부터 한 고1 때까지 진짜 한 네. 3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하루하루 눈물과 함께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뮤비 보면서 맨날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화양연화에 빠진 소녀. 네. 헐 뮤비 보면서 울기까지. 네, 진짜 사랑했어요 저는. 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좋아하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었달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탈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병역 논란이나 뭐 이번에 음주운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안 좋아하게 된 이후로 터진 거라서 사실 크게 막 거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오빠들 절대 지켜 막 이런 건 절대 그런 건 없었는데 네네. 그래도 많이 안타까웠고 그 다큐에서 그런 멘트가 나와요. 충격은 받았으나 놀라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그랬어요. 충격은 받았는데 그다지 막 놀랄 정도는 아닌? 그냥 왜냐면 그만큼 그 멤버가 어땠는지 알고 있고 멤버들이나 팬들이랑 어떤 유대감을 쌓아왔고 그 팬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네. 그냥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 이러겠구나, 이랬겠구나 이러면서 딱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성덕 이번에 다큐 보면서 그냥 공감을 하면서 그냥 대부분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별로 병크 터진 아이돌을 그러니까 병크 터진 아이돌을 좋아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 제가 제일 길게 좋아했던 게 NCT긴 한데 네. 물론 무수히 많거든요. 그 리스트업을 하면 근데 저는 제가 인식하는 병크는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마약 같은 거 솔직히 타격 없고요. 연애 타격 없고요. 저는 그냥 못생겨지는 게 병크 이런 느낌인데 뭐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범법행위. 근데 마약은 범법행위 중에서도 그냥 지만 피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큰 타격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미스터 아이고. 문. 네 그분이 이제 달. 피소를 당하셔 버려가지고 아이고. 됐다 싶네요. 네. 넘어갑시다. 그래요. 네. 네, 다큐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좋아했던 건 연예인의 이미지였던 걸까요? 근데 저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 연예인이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보고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탈덕을 했던 이유도 네네. 내가 좋아했던 그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네. 아니면 그게 변했을 때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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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이미지, 그러니까 좋아했던 게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연예인을 흔히 스타라고 말하잖아요. 별. 맞아. 그러니까 추구미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상향? 네, 제가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 이상향 이런 것들을 아이돌이 실현시켜 주니까 그 사람한테 빠지고 와, 진짜 너무 되고 싶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뭐 성실한데 잘생겼는데 진짜 뭐 근면성실한 친구를 좋아했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 NCT 도영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런 친구를 좋아했는데 도영이가 그러진 않았지만 도영군이 갑자기 막 물란한 사생활로 인해서 병크가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머.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친구의 이미지랑 너무 반대되는 행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 순간 전 탈덕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되게 귀여운 이미지로 소비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티스트병에 걸려가지고 섹시하게. 섹시 성숙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를 보여준다고요? 저는 소년에서 어른이 되다. 어른으로. 그러면 안 봐요. 그쵸.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뭐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막 그냥 엄청 착한 사람인 척 해야지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냥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이미지에 씌워져서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저희가 이제 얘는 이렇게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냥 그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케이팝 산업이 커진 거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좀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도 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약간 늘 하는 말이 뭔가 착한 척도 10년을 하면 쟤는 그냥 착한 거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착한 연예인들이 쟤는 진짜 착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뭔가 특히나 뭔가 배우는 아니더라도 예능인이나 아이돌들은 진짜 어쨌든 뭔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니까 맞죠. 네,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반. 네. 맞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아이돌은 상품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완전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상품임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성성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얘네가 인간인데 어쨌든 본질은 네. 얘네를 상품으로 대우하는 게 맞냐, 도의적으로 네.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돌을 사실 기업이 제작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이 이 아이돌을 통해서 굿즈 같은 상품을 내고 돈을 벌고, 저는 그쵸. 가장 핵심이 이 아이돌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수단이 음악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상품인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품임을 부정하는 순간 아이돌을 뭐 무한 우쭈쭈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인간이니까 야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노래 못 부를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이런 병가 터뜨릴 수도 있고 니들은 실수 안 하냐 이 논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품이다. 저도 이제 본인들이 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춤을 특출나게 잘 춘다거나 뭐 이런 본인들의 이제 자신의 셀링 포인트를 아니까 그 수년간 연습생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연예인이 되고 싶고 무대에 오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약간 취준 생활 같은 거고 누군가의 데뷔가 누군가의 그냥 첫 취업, 첫 직장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돌도 자신의 본연적인 임무가 있잖아요. 뭐 외모 가꾸기라던가 그렇죠. 노래 보컬 연습, 뭐 춤 연습 뭐 이런 거 있어서는 투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돌은 그저 그 모든 상품 중에서 이미지를 판매하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뭐 서비스직을 한다면 내 미소를 팔아서 돈을 맞죠. 버는 거고, 누군가는 내 아이디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약간 이런 것처럼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그냥 저는 이미지를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연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더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다 하는 생각. 네. 저도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또 아이돌의 모든 부분이 상품일 리는 없잖아요. 맞죠. 뭐 무대에 서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팬사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 모든 부분 아니더라도 일부는 상품인 게 맞는데,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방식이 우리는 모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네. 그 사생활의 영역까지 우리가 좋아해서 그들 사생활까지 약간 상품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로 약간 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수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상품의 대상이 인간이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제품이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건이면. 그렇죠. 근데 얘네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논란이 터지면 저희 막 불매하고 하잖아요. 네.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웃자겠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이제 K-팝 판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떤 쪽이 더 나은지 택 1 하시면 됩니다. 네. 1번 팬 소통 앞을 자주 안 오지만 무대 실력은 탑클래스. vs 팬과의 소통은 너무 잘 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지만 본업은 못하는 그룹. 저는 1, 2로 선택하실까요? 전 2번. 2번이 낫다. 저도 2번. 2번이 낫다. 네. 저는 1번이요. 네, 저도 완전 1번이에요. 오. 한 네. 명씩만 의견 들어볼까요? 1번, 2번 한 명씩 한번 이야기해보죠. 뭐 2번 먼저 얘기하실래요? 2번? 네.
저는 소통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됐긴 했더라도 네.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궁금하고 아. 오늘 밥을 먹었을지 궁금하고 네. 뭐 시시콜콜한 우리가 뭐 위버스면 댓글 하나 이렇게 남겨주는 것도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네, 본업도 잘하면 뭐 감사하겠지만 네. 그래도 팬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만 아니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본업이라 함이 이제 춤, 노래, 얼굴까지 포함된다 생각하거든요. 본업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소통 안 해도 되고 그냥 무대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노래가 좋아서 보통 입덕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그들이 그 역할만 잘 해내면 큰 문제 없다 싶은 주의고요. 근데 이렇게 2대2로 나뉘었네요. 두 번째, 자신을 좋아하는 팬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있지만 정말 너무 잘생겨서 얼굴값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남돌 대 팬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걸로 유명하지만 전자의 남돌에 비해서는 미모가 아쉬운 남돌. 1, 2번으로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시간을 저는 2번. 전 무조건 2번. 이번이 낫다. 네. 잘 챙겨준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통 팬싸 같은 거 하면 네. 자주 이렇게 동태눈깔 안 하고 잘해주고 아니면 그럼 이번. 역조언 같은 것도 되게 잘 챙겨주고 2번. 저도 이건 2번이에요. 아 진짜 1번은 용납할 수 없어요. 재수없어요. 1번은 스스로가 상품임을 부정하는 저항의 행동이에요. 맞아요. 스스로가 아티스트임인 이 자아가 너무 비대해가지고 흔히들 아티스트병이라죠. 저희가 모두가 다 서비스직을 하잖아요. 알바도 하고 서비스업에도 하고 사실 아이돌은 서비스직이에요. 거의 서비스를 안 하겠다 파워프 선언이에요. 이건 1번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돌은 남들이 좋아해줘야만 유지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요를 더 있게 만들어야도 잘해야지. 못할 망정. 그리고 기만을 하는 맞아. 거는. 그리고 자기 얼굴이 아쉬운 거는 지가 제일 잘 알아. 그니까 더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얼굴은 모종의 수단으로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맞아. 네. 도끼를 좀 품으면. 막 병락 받고 뭐 좀 하면 그 있잖아요. 원팩트 그 친구. 그래. 도끼남.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압도적으로 2번인 걸로 하고 마지막 망신살 낀 남돌 대 열애설에 휩싸인 남돌. 저는 무조건 2번이 나요. 저도 2번. 저도 2번. 저도 2번. 열애설이라는 거 뭐 확정 쌍방 뭐 오케이는 아니고 그냥 아니 열애설. 키스 사진 떴어. 뭐그 그래 백흉. 백흉? 괜찮아요. 이게 BJ면 BJ 아니면 틱토커. 근데 저는 2번인 게 네. 왜냐면 제가 망신살 낀 남돌 좋아한 적 있거든요. 누구요? 네. 누구요? 학교 폭력한 사람. 아는 근데 망신설에 끼면은 팬까지 망신스러워져. 저도 그 그러니까. 이유에서. 저도 똑같은 이유예요. 네, 부끄러워요. 좋아하는 걸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어디 가서 얘 좋아한다고 얘 팬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버블에서 야 나 국어 2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했는데 그 밑에서 바로 대를 틀린 거예요. 나 뭔지 알아. 너무 절망적인 기분이랄까? 안타깝네요. 네, 열애설은 별로 타격 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랑하겠다는데 어떻게? 열애하는 상대가 좀 약간 병크가 터져 있는 상대면 좀 약간 짜증은 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전자가 조금 더 빡친다. 맞죠. 네. 웃기다 오늘 좀 재밌는 웃기네요. 얘기 많이 했네요. 네. 역시 본업이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자, 오늘 6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다큐멘터리 성덕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왜요? 정석 영화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네. 오늘 한준평을 패스하고 대신 다큐에서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있죠. 그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성덕이란 무엇일까요? 소영 씨부터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갈게요. 좋습니다. 저는 성덕은 그냥 행복 덕질을 하면 성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적당히 사랑하는 게 성덕인 것 같은 게 행복할 때 행복할 만큼 덕질을 하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으면 성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맺고 끄짐이 정확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좋아했던 순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 모먼트들이 성덕이라 생각해요. 네. 저는 좋아하는 시간이 충분히 행복한 사람. 왜냐면 좋아하는 게 힘들면 사실 그거는 성공한 덕질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쵸. 약간 나를 좀 갉아먹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랑이 너무 긴데? 사랑이 총량이 다 되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더라도 훗날 되돌아봤을 때 좀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아이돌? 비슷한 배우?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떠한 논란도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야말로 행복 성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맨날 사적인 자리에서만 이야기했던 주제였는데 네. 이렇게 다 같이 덕질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좋네요. 네,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